와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이거 생각 많이 해서 만들어냈죠.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참신했나요? 너무 어려운데.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가볍게 답변하실 수 있는 툭툭툭 던져드릴 네. 테니까 툭툭툭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기업의 제품을 의식적으로 쓰시나요? 예를 들면 이제 매일 우유 하루에 몇 통 드시는지. 예. 확증 편향이 생길 정도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제품이 잘 팔려야지 회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좀 잘 판단해 보고 싶은, 숫자 이상의 거를 발견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게 되게 큰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를 그냥 숫자로만 한다고 하면은 느낄 수 없는 재미들, 이제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읽으면서 이런 접근 방법을 하는 거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재밌는 어떤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투자하는 회사의 소비로 됐을 때 투자자로서 느껴지는 그런 짜릿한 기분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저 냉장고 딱 열면 거의 냉장고의 한 4분의 1 정도가 제가 투자하는 회사의 제품으로 이제 꽉 채워져 있는,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죠. 투자를 철회하고 나면 싹 다 없어집니다. 다음 질문으로 자녀분들께 금융 교육을 시켜주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금융 마인드, 투자 네. 마인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해보고 계신지. 일단 자녀 교육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거를 찾아주는. 저도 부모님이 주식 투자 하라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흥미는 결국에는 자기가 개발하는 거고, 하겠다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교육이 앞서서 사고의 토대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나 사고를 키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게 나를 지킬 수 있고 올바른 판단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과했던지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고 냉정한 아빠라고. 금융 교육을 열심히 시켜주시는 건 좋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잘해야 된다. 지금 막 투자를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분들 딱 한 권의 책만 추천하시는데, 와 어렵네요. 서가에 불이 났는데 이 한 권은 챙겨서 가야 된다.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정도의 명작 반열에 올리기에는 제가 너무 민망하고요. 이건 번역가께서 출간을 앞두고 있는 현명한 투자자를 다시 읽었거든요. 이게 그냥 미스터 마켓이나 안전마진만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통찰과 자본주의의 어떤 시스템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구나라는. 근데 옛날엔 이 책을 함부로 권하지 못했던 게 제가 봐도 조금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네.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부터 읽어라라고 우리 할머니가 읽던 성경을 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차마 그걸 못 권하는 것처럼, 이번에 깔끔한 번역으로 나온 원고를 보니까 어렵지 않게 다들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책만 있는 버핏이 왜 이것만은 유독 반복해서 읽고 권하는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나만의 어떤 투자자로서의 독립적 사고나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 실천해 볼 만한 루틴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주식 투자가 스킬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주식 투자를 상대방과 벌이는 게임이라고 볼 경우에는 스킬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말이 주식이지 사실 주식에 탈을 쓴 기업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기업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람을 상대로 해서 경영활동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 전체를 아울러서 이해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떤 경영이 좋은 경영인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서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 저는 학습의 순서라고 보는데, 가장 좋은 통로는 책을 읽는 겁니다.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시면은 또 어느 순간 한 군데로 모이면서 통찰력이 생길 거고, 매트릭스를 보면 니오가 어느 순간 절정에 이르면 이 스미스가 뭔가 그 디지털화된 그 별거 아닌 걸로 막 때리는데 이렇게 사실 다 막아내잖아요. 특정 분야에 몰입해서 어느 정도 통찰에 딱 영역에 이르면은 그 분야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저는 보통 책으로 쌓은 거에 경험과 어떤 사람의 결정적인 한두 마디로 그 지점에 도달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책으로 쌓으셨던 거랑 경험이랑 한두 분의 어떤 그런 코멘트가 행성들이 일렬로 서는 그 시점처럼 쫙 이렇게 연결되는. 학습이 전부는 아니고요. 이 토대 위에서 스파크를 탁 일으켜주는 게 결국 사람한테서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일기 써야겠네. 투자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려면 네. 회귀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 징크스도 있으신지. 저는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10개 이상을 섭취를 합니다. 10개요. 예. 그 스트레칭은 이제 군대 있을 때 그게 습관이 좀 돼가지고 미군들이 몸 푸는 걸 굉장히 네. 강조하고 물 마시는 걸 강조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아무리 정말 지각을 할 것 같아도 어떻게든 몸은 풀고 가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몸을 풀고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뭔가 좀 제 컨디션을 못 발휘하고 이상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 걱정이 들어가지고 이게 일종의 징크스고요. 건강보조식품이 유행이 돌거든요. 이런 건기식이 유행한다더라면 한번 먹어보려고 했다가 계속 먹게 되다 보니까 늘기만 하더라고요. 왠지 먹다 또 안 먹으면 네. 컨디션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지식노동 하는 분들 중에서 내 내공을 쌓기 위한 루틴이 짜여 있을 때 그 루틴에서 벗어나면 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징크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루틴의 일부인 것 같고요. 네. 뭔가 고가의 제품을 한번 사볼까 하고 좀 하고 있으면은 시장에 한 번씩 빠지더라고요. 이번에 뭐 사고 싶으셨어요? 이번에 고가의 섬을 소비에 대한 욕구가 좀 네. 크게 생기면 그게 묘하게 경기가 좀 끝자락인 경우들이 있어서 네. 뭐 일종의 신호기도 하고 뭐 당시에 좀 제가 이게 좀 징크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뚱맞지만 한 달 생활비 얼마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분은 왜 이 질문을 하셨냐면 사실 이게 무례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월급에서 쪼개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4인 가족이라서 생활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답을 조금 돌려서 드리자면 초기 자본을 모으던 시절, 약간 젖은 눈덩이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네. 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몸은 좀 가벼웠겠지만 당시에 저로 돌아가면 되게 절박했습니다. 극한의 비용 절감을 했습니다. 바지 한 벌로 그냥 1년씩 입고 한 벌로요? 비용 절제를 했는데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사도 그게 10,000원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돈이 다 주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10,000원이 아니라 저 주식을 팔아서 이걸 사면 내가 20,000원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돈 있어서 전축을 샀는데 그 돈으로 강남에 그만큼 땅을 샀으면은 그만큼이니까 저거는 뭐 500억짜리 전축이야 뭐 이런 것처럼 놀랍게도 캐피탈이 복리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커지면 사실 그런 비용 절감의 니즈는 거기에 맞춰서 좀 떨어집니다. 그게 약간 자본주의 원리인 것 같고요. 네. 씀씀이로 보자면 저는 경험을 사는데 지출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물건이 나왔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떤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는 패션이나 치장하거나 이런 데는 뭐 크게 관심이 좀 없는 편이라서 지출이 큰 편은 아니고요. 네. 이 많은 경험이 결국은 언젠가 내가 투자로서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끼되 경험적인 소비는 아끼지 말자. 종잣돈을 어떻게든 모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한 명의 창업가가 돼서 딱 하나의 업종에 새로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업종에 진출을 하고 싶으신지. 와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이거 생각 많이 해서 만들어냈죠. 한번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질문 어떻게 참신했나요? 맨날 남의 기업 이렇게 등이나 올라탔지. 너무 어려운데. 다음 학번 때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네. 사람들이 자가 교육을 하는 패턴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배운 게 굉장히 많고 네. 새로 창업할 여력이 생기면 자기의 진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아이템이 있다면 수익성보다는 사회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하면은 결국에는 지갑의 여유 쪽으로 가겠다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도 생깁니다. 저의 답은 다른 걸 안 하고 싶네요. 그냥 저는 투자하고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 같네요. 다른 거 해도 별로 이렇게 네. 신나거나 몰입하게 될 것 같지 않고요. 뭘 해도 돈 벌어 해서 주식 사야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업이 그냥 자체적으로 수단적 사업이고 네. 결국에는 다시 여기로 올 것 같거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뭐 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은 네.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안타깝거든요. 조금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틔워줄 수 있으면은 똑같은 걸 하더라도 좀 더 효율성이 높게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모르고 안 하면 너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뭘 공부해 볼래라고 하면 미아빠를 한번
전공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아름다움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뭐 이런 거. 제가 또 미대 아저씨인데 예. 정말 재미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크게 없고 예. 현실적인 고민 안 하고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으로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제도권 밖에서 본업에서 시간 따로 빼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고군분투를 하고 계세요. 사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신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쓰고 좀 오늘 하루를 온건히 이렇게 좀 흡수하기 위한 그런 리추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좋은 선배들을 만났던 거였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너무 오픈 마인드셔가지고 대학생이 뭣도 모르고 만나주세요 했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던 게 그때 투자 새싹이었던 저희에게 큰 자신감과 위로를 줬거든요. 그때 제가 받은 사랑을 능력 범위에서 좀 나눠주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참 5년 차라고 하는 때가 이게 뭔가 알 듯 말 듯한 그런 시기여서 오히려 더 고민들이 더 크실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개인 투자자의 대표자로서 고민을 이제 들어보고 그거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 설명을 드리면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모셨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머리 제이슨 채널의 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영상을 만드시면서도 이렇게 알차게 좋은 메시지의 당위정을 이렇게 잘 씌우시는지 이렇게 직접 뵙고 같이 방송까지 하게 돼서 저 너무 영광이었고, 가치 투자의 슈퍼 전파자를 네. 지향하는 입장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네. 투자 문화를 건전하게 잘 이끌어가는데 한 몫을 담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연료는 드릴 수 없지만 네. 작은 마음을 제 거는요? 이 뭔가 너무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는데요? 아이패드인가? 이거 지금 여기서 열어봐야 되나? 오, 이거 서울의 맛. 제가 서울의 문물을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가치 투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고자 혼란한 가운데서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대표님과 이렇게 면대면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제 계좌의 평가손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얻은 어떤 그런 지혜나 고민이 정리된 부분이 미래 10년, 20년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그게 실감이 나고요. 방송으로도 잘 전달이 돼서 이 영상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의 그 평가선을 연연하지 않고 10년, 20년 뒤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지혜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